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리봉동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회운이고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리딩을 해볼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주세요. 이제 앞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번 뽑으신 분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성향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분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이거나 아무 일 없는 척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이분은 마음속에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정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타입은 아닐 수 있는데요.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좀 예민하다라고 보여져서 방어적인 태도를 자주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타워가 떴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단순히 외로워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한 번쯤은 갑작스럽게 배신당하는 어떤 경험을 했다거나 좀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거나 어떤 충격적인 이별을 했다거나 이런 좀 큰 경험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방어적일 수 있고요. 관계에 있어서 좀 예민하고 좀 두려움이 강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무너지면 그 회복이 쉽지 않으신 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에 받았던 상처에서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데빌 카드가 뜨는 것 자체가 약간의 집착을 하는 그런 기질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데빌이 떴던 것 자체가 여러분과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중독적인, 굉장히 깊게 빠진 때가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했고, 그래서 감정 표현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집착이나 소유욕이 굉장히 좀 강했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그런 집착을 본인의 어떤 불안과 연결을 시키면 갑자기 좀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몰라주냐.'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도 혼자서 속으로 엄청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혼자 속을 끓이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성향의 분을 만나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 혼자 연애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이분의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낀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타워처럼 갑자기 이분이 갑작스럽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갑자기 좀 격하게 보여질 수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눈치를 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 놀란다든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든가, 그리고 아마 데빌 카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통제를 하려고 했다거나 좀 숨막히게 했다거나 이러셨던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큰 질투나 집착이나 이런 부분으로 드러나서 여러분 스스로 좀 부족한 것만 같은, 좀 지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셨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데빌처럼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잘생겨 보이고 너무 매력적이고 굉장히 당당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스스로도 잘 챙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없어도 잘 살 것만 같은 어떤 질투나 자격지심 이런 부분이 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너무나 멋있고 당당한 사람이라서 본인 스스로가 좀 부족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멋져 보인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척을 잘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몰래 본다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듣는다거나 굉장히 자주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직접 다가가거나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이분의 마음속에 방어적인 어떤 마음이나 경계심이 좀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건지 내 생각을 하고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드가 떴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안 될까? 라거나 그냥 한번 톡이라도 보내볼까? 이런 생각을 몇 번이고 좀 반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카드라서요. 실제로 연락을 할까 말까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 보고 싶고 궁금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눈치만 보면서 망설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이 무엇일지 여러분의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붓 관계이신 분들도 계시겠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은요. 여러분은 굉장히 진심이었는데 상대는 그게 아니었던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주고 어느 정도 믿었는데 상대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좀 연기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용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날 좋아하기는 했던 건지 이런 어떤 배신감이나 혼란스러움이 좀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한번 크게 흔들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상대방에 대한 화가 난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별을 한번 경험을 했거나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게 냉정하게 이별을 하겠다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요. '정말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린 걸까?' 하는 좀 회의감이나 아직 완전하게 놓지 못한 미련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야만 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계속 해 나가면 할수록 상대방이 무책임해지거나 굉장히 좀 불분명한 말들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자 이 관계를 좀 끊어내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애써왔던 나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바라는 건 약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본인의 상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도 후회를 한다거나 슬퍼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말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지금 본인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분은 여러분을 아프게 한 거 알아요. 정말 힘들게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아픔을 먼저 알아봐 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따지지 말아 달라고 한다거나 좀 차분하게 대화해 주길 바란다거나 지금은 감정보다는 냉정하게 이야기할 때다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시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알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방어적이라는 걸. 근데 그거 자체를 일본 분들이 이해해 주고 맞춰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굳이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표현은 못 했지만 눈치챘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은 주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나의 감정을 알아봐 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따지고 몰아붙이지 말아 달래요. 그냥 조용히 내 마음만 헤아려 달라고. 굉장히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락원이 있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이따가 시기를 볼게요. 이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마무리를 짓거나 그게 관계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요. 좀 새롭게 바꾸고 싶어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일들은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이 올 것 같기는 한데요. 에둘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명확하고 솔직하고 좀 어떤 결론을 담은 말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좋아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나는 이래서 이랬다라는 어떤 과거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해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거나 지금은 이런 마음이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연락하고 나서 굉장히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회복을 하게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다시 연애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감정적인 어떤 화해를 하거나 이해하거나 좋은 관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이만큼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시거나 좀 안정됐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연락이 왔을 때 좀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연락이 오게 될지 시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첫째 주, 둘째 주, 한 달, 두 달, 그 이후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운이 올 만한 시기는 첫째 주와 한 달, 요 사이에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에너지가 좀 낮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째 주 때는 감정이 굉장히 올라와서요. 상대방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연락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째에도 미련이 있지만 거리를 두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카드들은 지금 여러분을 잊지는 못하는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결국 언젠가는 이분이 연락을 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대로 잊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지금 길을 잃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 결정을 미루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불확실하고 너무 어렵고 두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면서 여러분의 진심을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가 힘들어서 이런 건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사랑인지, 위로인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고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누가 움직이느냐 보다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명확해진다면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더라도 내가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아니면 그냥 웃어줄 수 있을지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건 항상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상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성향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한 번에 결정하지를 못하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천천히 결정을 한다거나, 감정이 생겨도 바로 표현하지 않고 지금 연락해도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사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잡을 하신다거나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음을 좀 쉽게 드러내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감정이 크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감정을 좀 절제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은 참거나 조금 더 기다리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실 것 같고요. 연애를 할 때도 느릿하게 그리고 좀 꾸준하게 그렇게 다가가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기보다는요, 여러분과 같이 해나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좀 맞춰가는 관계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기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핀다던가 의견을 나눠본다던가, 그래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장점은 신중하다는 건데요. 단점도 신중하다라는 거라서 감정 표현이 좀 느릴 수 있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분의 표현을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꼭 우유부단한 것 같은, 망설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라고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만 좀 뜨거운 것 같고 이분은 좀 차가워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건가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서운함을 좀 많이 느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은 밝은 성격인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봤을 때 여러분은 정말 좋은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을 굉장히 밝게 해준 사람이었다. 같이 있을 때 너무 편안하고 여러분의 순수함이나 진심이나 좋은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내가 웃을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 너무 진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간다면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고 아쉬워하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면 그때랑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을 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에 대한 후회가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 완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과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해 보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아직 계획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다시 우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자꾸 시험하는 것 같다거나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여러분을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태도를 반복했을 때
대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상대방이 말로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게 만들었거나 혹은 이분의 지속적인 무관심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그런 태도를 겪었을 때요. 대체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나만 진심이었는지, 꼭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느끼신 분들도 계셨겠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여러분은 너무 무기력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돼 버렸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대접을 받아도 아무 말을 못하고 참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만 아파했는지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관계에 이렇게 오래 매달리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표현을 하지 못했거나 말하지 못한 말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내면서 버틴 시간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하면 완전히 끝나게 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참았다. 그런데 그 하지 못한 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어떤 걸 원하냐면요. 자기를 좀 흔들어 줬으면 좋겠대요. 이분 지금 성향처럼 굉장히 혼자 생각만 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서 진심을 말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분 정말 감정이 깊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결정할 용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확신을 주면 '나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순교자 카드는 감정은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나를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기적인 바람인 거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말을 먼저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나 봐요. 그리고 나를 너무 탓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제가 답답해서 뽑아 보는 건데요. 이 상대방은 대체 어떤 심리 때문에 먼저 못 움직인다고 말을 하는 건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분이요. 본인이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고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형태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미안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을 걸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감정이 있다라는 걸 내비치고 싶은데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내가 다시 건드리면 그게 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분은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여러분을 배려하는 거라고 좀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뭘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먼저 하면 굉장히 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여러분은 이미 나를 다 정리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와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상상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보다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전에 과거에 여러분한테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받기만 했다라는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다가가는 건 오히려 민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비겁하다는 걸 잘 모르나 봐요. 그러면 앞으로 연락운이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나 봐요. 여러분 굉장히 그리워하고요. 연락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민폐가 될까 봐 미안해서, 말도 못할 정도로 미안해서, 부담스러워 할까 봐 연락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아직도 싫어할 것 같고, 자기 연락을 안 받을 것 같고, 좀 차갑게 대할 것 같고, 그런 상상만 계속 하고 있어서 계속 회피만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분과 재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거나 마음적으로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아야만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과 만나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말 뭘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반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를 얼마나 아껴주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냐 안 오냐 보다는 연락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그 관계를 다시금 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거를 정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상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번 분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들의 상대방 성향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분 성향은 굉장히 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력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다라고 보이고요. 외모도 좀 뛰어날 것 같고 스타일도 좋을 것 같고 분위기도 되게 남들과는 좀 다르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함도 있고 뭔가 좀 '이 사람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고 자신감도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이분 내면에 약간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 줬으면 너도 나를 좀 잘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좀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이분은 본인의 감정을 만족시켜 준다면 마음을 좀 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기분 좋게 웃는다거나 서로 챙겨준다거나 좀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본인의 감정이 충족이 되면 그때 좀 마음을 여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정적으로 좀 만족스럽지 않게 되면 마음이 좀 빠르게 식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분의 기대치를 좀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좀 뒤로 물러나게 된다든가 좀 정리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심리를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이분은 만약에 마음이 생기면 표현도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행동도 되게 과감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좀 매력적이다, 분위기가 좋다, 나랑 대화가 잘 맞는다 싶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오르는 것도 굉장히 빠른데 좀 식는 것도 빠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과 만나면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잘해주는 편인데
뭔가 모르게 허전한 것만 같은 부분을 좀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만 혼자 감정이 깊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좋을 때만 옆에 있고 좀 어려운 순간이 되면 도망간다던가 그런 부분을 좀 겪어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이 어쩌면 겉으로 표현을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정이 많이 들어있고 그동안 쌓아왔던 추억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쉽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 우리가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진심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하면서 이 관계를 쌓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분은 아직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괜찮아졌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사이가 노력을 조금만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이전에 만났던 그 상황들, 그 추억이 자꾸 생각난다. 그립다라고 하거든요. 다시 그때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좀 아련함이,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어주었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기억이 나고 연락을 하면 받아줄지 혹은 다시 그때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관계에 대해서 '나만 진심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마음을 줬고 설렜고 굉장히 순수하게 이 관계를 대했었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뭔가 허무감이 느껴지고 배신감 같은 부분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나 혼자 좀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분위기에 순식간에 좀 이끌렸다라고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말한 것 중에 어떤 게 진심이었을지 아니면 내가 그냥 홀린 거였는지 '이용당했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달랐다거나 처음에는 진심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 행동이 달라졌다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그 감정이 다 거짓이었는지 좀 의심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분이요. 여러분한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표현을 잘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서툴거나 좀 방어적인 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좀 많이 이기적인 것 같기는 하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감정은 읽어주길 바라면서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분을 몰아붙이거나 마치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분이 갑자기 나 숨 막혀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한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성숙하게 어른스럽게 행동해 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보다 감정도 되게 깊고 똑똑한 사람이고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어른스럽게 다뤄줬으면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잘 표현하지 않으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모순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상대방이 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의 진짜 속마음이 들키는 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정확하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잖아 라는 느낌에 좀 굉장히 무책임한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지금 자기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혹은 이거는 소수의 분들일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을 좀 시험해 보고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먼저 다 주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될까 봐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전 지금 아직 답답한 게 풀리지가 않아서요. 이분이 대체 뭐가 겁이 나길래 이렇게까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숨기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겁이 나는 건 감정을 줬을 때 되돌려받지 못했던 어떤 기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들키는 것 자체가 위험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한테 감정을 다 주게 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무섭다. 내가 마음을 다 열어버리면 내가 너무 약해질 것 같아서 두렵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관계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것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휘둘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자기를 조종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까 봐 너무 불안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앞으로 연락운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가가고 싶기도 하고 밝게 인사하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분이 연락을 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태양 카드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진심을 먼저 보여주기보다는 좀 짧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톡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잘 지내?"라든가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든가 "그때 우리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생각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즉흥적으로 가볍게 시도를 해볼 것 같고요. 그런데 진지한 대화가 오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연락이 오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하거나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분의 마음이 다시 닫힐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열었다가 숨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이 여전히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두렵거나 버거워서 부담스러워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의 연락은 줄 수 있지만 이후로 계속 연락을 이어가기보다는 다시 조용해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언제쯤 연락이 오게 될지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주차, 2주차, 1달, 2달, 그 이후예요. 지금 보면 1주차부터 이분 연락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트 소드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충동적으로 연락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감정이 정리가 된 채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참다 참다가 질러보자 하고 보내는 그런 식일 것 같습니다. 약간 급발진을 해서 보내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 말만 하고 싶었다거나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을 했다거나 좀 즉흥적인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2주차에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자극을 받으면 연락이 올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생일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추억한 어떤 날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SNS에 뭔가 올려서 그래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 불확실하기는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주신다면 그게 상대방한테 자극이 돼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달째 이때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좀 기회만 보고 있다. 여러분의 SNS만 본다든가 근황이 어떤지만 좀
지켜본다던가 그런 식의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느낌만 있는 것 같고요. 2달 차에는요. 이때 아마 그런 느낌으로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 못 했던 얘기 지금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거나 그래서 1 주차보다는 좀 정리가 된 연락일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 그다음에 어떤 계기가 있다면 둘째 주도 가능하고요. 2달째에도 연락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어떤 슬픔이나 실망한 거나 상처를 받은 거를 좀 억누르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상처를 받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다친 마음을 억지로 덮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혹은 상대방이 이런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나 때문인가? 내가 더 잘했으면 괜찮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분들은 자책하시는 분도 계셨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자책을 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이 아팠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냐 마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좀 돌봐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감정이 회복이 되어야 앞으로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을 때 계속 만나는 게 나을지 헤어지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만큼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3번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란의 상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성향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본인의 일이나 어떤 성취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일 것 같고요. 연애를 하면서도 감정 표현은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타입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표현은 좀 서툴 수 있는데 진심으로 좀 성실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또 다른 면은 겉으로는 좀 강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분은 외로움이나 어떤 결핍이 좀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걸 불편해할 수 있고요. 마음을 열기보다는 버티는 쪽을 좀 선택하는 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분은 상처받을까 봐 거리를 일부러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외롭기는 한데 마음을 줬다가 떠나갈까 봐 그게 무서워서 먼저 다가가지를 못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분은 상황 자체를 본인이 통제를 해야 편안한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을 리드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좀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서 스스로의 어떤 약한 모습이나 슬픔이나 불안함은 절대 쉽게 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감정이 없는 건 아닌데 약해 보이는 걸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과 만나게 되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가까워지려 하다가도 다시 멀어지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뭔가 나 없어도 왠지 이 사람은 잘 살 것 같아서 좀 서운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어떤 말에 상처를 좀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 오히려 더 일이 커질까 봐 감정을 좀 억제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예 없지 않은데 그런데 본인 스스로 지금 마음 정리가 안 됐고 그걸 괜히 표현했다가
서로 다치게만 될까 봐 그게 겁이 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싶다. 그런데 자꾸 생각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속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연락하고 싶기도 하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관계에서 싸움이 났던 이유 자체가 다시 드러날까 봐 그게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과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을 좋아하거나 미련이 있기는 한데 그걸 감추는 중이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솔직해졌을 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혹은 진심을 들키게 되면 더 약해질까 봐 겁이 나서요. 그래서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거나 단절된 척을 해도 속으로는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깊은 감정이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도 감정적으로 솔직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그러면 상대방한테 더 휘둘리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외로운데 티를 안 내려고 일부러 좀 차갑게 버티고 있었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내가 이 관계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사랑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는지, 이 관계가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건지 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관계를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놓아야 할지 아니면 더 들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지쳐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짐을 내려놓을 준비는 안 됐다라고 보입니다. 관계가 지속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과 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분은 상황을 리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릿한 관계가 아니라 좀 명확한 관계로 가고 싶다. 어떤 상황이 됐든 결정을 좀 내리고 싶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향상 감정에 휘둘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 카드가 좀 차갑잖아요. 이런 부분, 공정한 부분, 균형을 맞추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는지 아닌지 제대로 좀 따져보자. 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아직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보고 싶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하자. 흐릿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느낌입니다. 이분은 지금 스스로도 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확실한 걸 바라고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연락운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퀸 완드, 페이지 완드, 킹 완드 모두 완드 카드 이렇게 3장이 나왔네요. 이분한테 연락 올 거고요. 상대방 계속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너무 매력적이고요. 굉장히 놓치기 싫은 상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느낌도 있기는 해요, 여전히. 그런데 이분이 가볍게 말을 걸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방식 자체는 약간의 유쾌함, 재미, 예전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라거나 여러 번 생각이 났다거나 여러 번 안부를 좀 물어보는 연락이 올 것 같고요.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완드 카드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어떤 방향을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어떤 방향으로 가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보자. 라는 제안으로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락이 언제쯤 오게 될지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줄의 첫 번째 카드부터 1주차, 2주차, 한 달, 두 달, 그리고 그 이후입니다. 지금 첫 번째 카드는 황제이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분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연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형식적이거나 사무적인 그런 연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이분이 감정 정리가 조금씩 되기는 하지만 아직 용기를 낸다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거에 가까워서 감정 정리를 하는 시기겠다라고 보이고요. 한 달 후에는 연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때에도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안부 정도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동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는 이제 와서 내가 말을 걸어도 될까라는 혼란한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두 달 후에도 약간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두 달 그 이후에 마법사 카드가 나와서요. 이분이 먼저 연락을 하실 거예요. 네, 두 달 후에 연락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언 카드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까 여러분이 굉장히 좀 계획적으로 마음을 계산해서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억눌린 감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진짜 감정을 좀 드러내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참지 마시고요. 말을 안 하고 혼자 정리하려고 하거나 상대가 다가오기만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부딪혀야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감정이 있는데 그걸 더 이상 숨기면 안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어떤 대화가 되신다면 그때는 회피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연락이 안 오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본인 마음속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 관계 자체가 좀 힘들다라는 건 자각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난 건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서요. 감정을 좀 정면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는 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카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상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